이렇게 선생님은 여기다 좀 자세하게 너희들한테 다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어렵게 나왔다가 수능에 빠지는 바람에 학교에서 약간 소홀히하는 경향이 없진 않아. 대신에 그래도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 알겠지? 확인 꼭 하고 79쪽 가봐 잠깐. 79쪽에 3번을 한번 잠깐 보자. 자, 3번 문제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써주면 무조건 에너지, 진동수, 파장 물어봐. 알겠지?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 니네 이 화살표 보는데 조심할 거 뭐라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뿅뿅이야 전자는. 알았지? 그렇다면 여기서 유일하게 흡수되는 애는 누굴까? D야, D. 물론 A하고 D는 에너지가 똑같을 거야. 79쪽 보라고 소영스. 아유 저 그냥 옆에서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봤지? 네. 거기에 A는 방출이지만 D는 흡수야. 크기는 같지만. 그렇다면 그 A, B, C, D 중에 우리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A랑 에너지가 같은 애는 누굴까? 그러면 D가 답이겠지만 C 플러스 E도 답이라고. 맞지? 그 둘 더해서 A하고 같잖아. 화살표 길이를 합치면. 알았지? 왜? 에너지는 서로 더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진동수도 맞겠지. A 진동수와 B, C와 E의 진동수는 같을 거야. 둘이 더한 값은. 그러나 여기서 파장은 누가 제일 길지? B라는 거지. B가 파장은 제일 길어. 이해하니? 또 하나. 유일한 가시광선은 누굴까요? 그럼 B가 정답이야. 이해 갔죠? 걔만 가시광선이다. 나머지는 아니야. 얘 빨간 색깔이야. 알지? 그 다음 발모 계열은 몇 개 있어요? 그럼 B하고 E라고 대답을 해야 돼. B하고 E. 이게 발모 계열이야. 라이먼 계열은 누구라고 해야 돼? A하고 C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럼 선생님 D는 뭔가요? 그래서 D가 애매한 거야. 라이먼은 방출된 거를 얻어낸 거니까 D는 흡수 스펙트럼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4번 가봐. 그래프를 보면 이게 스펙트럼 일부라고 했어. 그럼 뻔한 거야. 이거 발모 계열 찍은 거야. 근데 니네한테 이렇게 컬러로 나올까 시험에? 안 나오지. 니들은 흑백인데. 맞지? 그러다 보니까 위에다 파장을 적어줘. 파장을 적어주니까 너희들은 이 파장이라는 숫자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656, 486, 434, 4101. 그럼 뭐를 좀 알아두면 더 좋을까? 숫자가 큰지 작은지를 보라고. 아, 이거 파장이구나. 왼쪽으로 갈수록 좁아지잖아. 글로 갈수록 에너지가 센 거라고. 파장은 짧아지고. 파장으로 기억하라고. 알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A는, 맨 왼쪽에 있는 A는 6에서 2인 거야. 무조건 2까지 떨어진 애야. 얘는 발목열이니까. 그러면 B는 어디지? 3에서 2인 거고. 이해 갔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자, 이제 페이지 80쪽. 정신 차려, 이제. 자, 이 파트는 물리학, 화학의 공통된 파트인데, 물리 1에는 안 나온다. 물 2에 나온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식을 막 써놓고 그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에다 숫자를 넣었을 때 어떤 해가 떨어지는지 보여주려고 써놓은 것 뿐이니까 그 식을 외우고 막 그러진 않아. 우리는 여기서 현대의 원자 모형을 배우거든. 현대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왜 배우냐를 알면 돼. 우리는 방금 전에 뭐 배웠니? 전자 하나도 도는 궤도가 따로 있다는 걸 보호론으로 알았어. 그리고 그 전자는 절대 껍질과 껍질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이 전자 하나 갖고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두 개부터는 이게 안 맞는 거야. 두 개부터는. 너무 복잡한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떡할까 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까?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해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 트렌드가 바뀌면 그전 것을 고수한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잖아. 그게 뭐가 있을까? 두발 자유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선생님들 중에 두발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다.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거야? 일제잔재다 해가지고. 너네 머리 어디까지 기를 수 있어? 그지. 뒤꿈치까지 기를 되는 거야. 머리 어디까지 짧을 수 있어? 삭발을 해도 되는 거야. 여고생들도 삭발하는 애가 있다며. 오, 놀랬죠? 있어요. 뭐라고 못해요. 다만 선생님이 조용히 데려가죠. 뭔 일 있냐고. 그런 관심은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잘 보세요. 과학사를 좀 듣고 이 이론을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접근이. 사람들이 전자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을 때 수학의 천재인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슈레딩거. 이 사람이 전자의 움직인 그 모멘트 값을 다 집어넣어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면 보이지 해가지고, 그때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이제 컴퓨터에 값을 넣어본 거야, 자기 식을.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요. 3D로. 우와! 신기하다. 근데 그 그림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또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또 구해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방향성도 나오고 더 구해보니까 이제는 막 숫자도 뜨는 거야. 야, 신기한데? 그래서 논문을 올린 거지. 과학자들은 자기가 맞든 안 맞든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어보려고 올린단 말이야. 난리가 난 거야. 어떤 과학자들한테? 막 그 심취한, 전자의 움직임에 막 심취한 과학자들이 이거만큼 확실한 건 없다라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슈레딩거 자신은 불안했어.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인 거야. 자기의 이 값은 확률값이거든. 말 그대로 함수라는 게 확률이잖아. 확률값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있어 라는 표현이지 여기 있어 이게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거지. 내렸어, 전어를. 응? 이건 과학이 아니다. 근데 그 이론에, 그러니까 그 사람 슈레딩거 아니라 그 이론에 푹 빠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아니다, 이건 맞다. 그래서 솔베이크라는 데가 있어, 벨기에. 그 사람이 뭐 세제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 뭐 어떠냐, 뭐 물질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무슨 가정용품인데 만들어서 그 사람이 과학자가 꿈인데 돈은 많지. 그래서 자기 사비를 털어갖고 전 세계 과학자들을 모여서 회의 장소를 마련해. 솔베이크 회담이라 되게 유명하거든. 4년에 한 번씩 걸리는, 올림픽처럼 3년에 한 번씩 했나? 1904년인가 그때 처음 이제 개최를 한 거지. 그때 당대 유명한 과학자들 다 와 있는 거야. 러더퍼드, 거기다가 뭐 보호도 꼈지, 아인슈타인도 있지, 하이델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지, 보른이라는 사람이 있지. 당대 유명한 과학자들 다 모인 거야. 쫙 모여놓고서 거기서 이제 막 회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난 거야. 이 슈레딩거 방정식 값이 이 오비탈 값이 맞다 틀리다 이게 싸움이 난 거라고. 자, 들어봐봐. 이 싸움은 그 일주일 내내 싸움이 있어. 회담. 그 2차에서 또 싸웠어. 2차에서. 1차는 이걸 지지하는 과학자들, 그게 누구냐면 보어하고 하이델베르크, 보른 이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누군 줄 아냐? 그걸 정작 발표하는 슈레딩거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야, 무슨 과학이 무슨 뭐 도박이냐? 확률로 얘기하게. 숫자가 나와야 된다. 아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직관론으로 보자. 싸움이 붙었죠. 근데 보호 쪽이 좀 유리했어요. 1차 대전이 끝났네. 그 3년 동안에 뭘 했을까요? 과학자들이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이론을 통과시키기 아인슈타인 연구한 거야. 그래서 상대성 이론으로 갖다가 탁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보호가 깬 거야. 그 상대성 이론의 허술한 점을 노려갖고 치고 들어가니까 아인슈타인이 끙끙 앓았어. 화나가지고. 근데 보호라는 애가 말주면도 없죠. 그냥 머리만 똑똑한 애였던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 끈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는 과학자들을. 응? 찾아다니면서 말주변이 없으니까 얼마나 말을 길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밥 먹는 데까지 거기 기사에 보면 화장실까지 쫓아왔대요. 문밖까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봐봐. 돈을 빌리려고 설득을 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지. 근데 이론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묻는 거야. 되묻는 거지. 아니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건 어떻게.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끄떡거리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기가. 말점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아인슈타인이 붙은 거야. 얘가.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처음 인정해 준 사람이잖아. 계속.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팠어요. 그때.
솔비엣 교회단 참여했는데 이틀을 누워있었네. 이틀 동안 끙끙 앓고 깼는데 보호해야 돼. 이틀 내내 안 가고 설득당. 그래서 직관론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오비탈 함수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도 이과 학생들이지만 여러분들 잔재 속에는 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정확한 해액값을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래서 내가 지금 니들 설득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응? 나도 원래 니들 같았어.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거 안 배웠어요 오비탈론. 전자 커플도 그냥 살짝 입만 만들었죠. 지금 굉장히 높은 과학을 배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트로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오비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오비탈. 궤도라는 뜻이에요. 찾아보면. 근데 함수예요. 오비탈이 아니라 오비탈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뭐냐? 확률입니다. 확률. 그럼 이 확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전에도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기 전부터도요. 전자는 규정 지을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대다수가 인정을 한 값이었어요. 뭐냐? 너무나 빠른 나머지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려고 재면 지나가 버려가지고 속도를 측정 못하고 속도를 측정하면 없어져서 위치를 측정 못하고 그래서 하도 이것들을 잴 수가 없다. 이거 하이델베르크라는 과학자가 뭐를 냈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불확정성의 원리를 냅니다. 전자는 너무 빨라서 불확정하다. 그래서 많이 발견되는 곳을 진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양자역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전자가 정말 웃긴 놈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대화가 이렇게 있어요. 보여요. 입자처럼. 나는 입자다. 이러고 있어요. 볼 때. 안 보면 파동처럼 움직여. 파동처럼. 딱 보면 입자다. 실제 그 실험이 있다니까요. 실험이 있는데 전자의 움직임을 갖고 딱 찍어보면요. 그 0이라는 애가 실험한 게 있어요. 빛을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는데 이 빛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촉촉촉촉. 걔 나이가 16살 때 그걸 했어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묻지는 않을게요. 나도 걔 나이 때는 아이스크림 빨고 놀았으니까. 이름도 0이잖아요. 어린 놈이에요. 걔가 빛이 파동이라는 걸 그걸 증명한 거죠. 근데 입자인 전자가 그런 모양을 내는 거야. 간섭 무늬로. 아니 전자는 입자인데 질량도 있고 입자인데 그래서 놓고 눈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얘가. 근데 그걸 안 보고 이렇게 돌아서면 그렇게 치켜 또. 야 이거 뭐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의할 엄두를 못 낸 건데 슈레딩거가 거기다 살짝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우리는 지금부터 화학이란 어떤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요? 전자라겠죠? 전자의 포지셔닝을 정할 거예요. 지금부터. 적어도 전자는 이렇다라는 가늠값을 댈 거라고. 이 포지셔닝이 뭔지 잘 들어봐. 외국 애들이랑 니들이 막 SNS에서 연락을 하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지. 그 값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누가 얘기했냐면 보호가 처음 정한 거예요. 뭐였죠?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 준이요. 무슨 양자수라 했죠 아까? 맞아요. 그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슈레딩거도 그거 놓고 출발을 했어요. 주 양자수 값을 1, 2, 3을 넣은 거죠. 1, 2, 3, 4, 5, 6, 7, 8 내가 무슨 수라 그랬지 이거? 자연수라 그랬죠? 자연수. 몇 가지 알으라 그랬죠 내가? 몇 가지 알으라 그랬죠 내가? 몇이요? 4까지 알아라 그랬죠. 속이는 거 싫다 이건가? 같이 호흡 좀 맞추고 그러면 안 되나? 내 손가락을 잘 보라고 알았냐? 힌트를 줄 테니까 가끔 너희한테 사나운 이렇게도 할 거야 알았냐? 자, 주양자수 값을 갖고 이 사람도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확한 곳이 아니잖아요. 너네가 살고 있는 곳이 정확히 아니잖아. 그럼 어느 나라라고 하면 그럼 너희들이 뭘 물어볼까? 어느 도시야라고 또 묻겠죠. 그럼 너희들이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 값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너는 어디 뭐하고 있으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어디 고등학교나 소개를 하는 게 세 번째 값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는 니들이 사람인 건 알아요. 알죠?
근데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또 동물이 다닐 수는 없고. 근데 명예 뭐 이렇게 학생증 주고 그러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고양이한테. 뭐 그러니까 고양이일 수도 있는 거죠. 걔가 SNS로 그냥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결정적이에요. 넌 남학생이야, 여학생이야, 이거예요. 그건 슈레딩거의 값이 아니에요. 슈레딩거는 오비탈 함수에 대한 해만 3개를 구한 거죠. 3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오비탈 함수 확률을 3개를 구했는데 이 현대 오비탈론, 현대 원자 모형론이 완성되는 건 마지막 하나, 화학연종인데 이게 파울리라는 사람이에요. 파울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스핀 자기양자수를 줌으로 인해서 전자 2개의 어떤 오비탈 안의 행동 상황을 정확히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오비탈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값이 무엇을 뜻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만 제대로 보시면 다른 어느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알았어요? 보세요. 현대 원자 모형을 들어갈 때 과학자들은 전자들을 불확적 성원으로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못 짓는 거죠.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첫 번째 오비탈부터 출발합니다. 오비탈. 알겠습니까? 오비탈부터 출발. 이게 이제 한 3분의 2까지의 주인공이에요. 오비탈이. 오비탈이 뭐라고 되어 있냐 가만히 읽어봐요. 거기 중간에 있죠? 오비탈이 무엇인가? 읽었죠? 잘 보세요. 원자 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뭘로 표현한 거라고요? 확률로. 알겠습니까? 확률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슈레딩거가 그렇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명언이 하나 나와요. 이 직관론을 반대한 아인슈타인이나 보호 쪽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사위가 6면이 있는데 당신들의 이야기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6분의 1의 확률함수를 갖고 따져야 되는데 그건 너무 도박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보호라는 이쪽 측방에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 수리가 3이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3이다 3이 아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준다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장난이겠지만 확률함수를 그렇게 보자고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얘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출발한 게 바로 오비탈입니다. 그럼 이 오비탈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봐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전밀도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경계면으로도 표현하고 전밀도로 표현하는데 선생님이 오비탈 종류 중에 가장 기본 오비탈인 S오비탈을 처음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좌우. Y축이 있으면 앞뒤. Z축이 있으면 3차원이에요. 3차원. 알겠어요? 3차원 선상에 여기 누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입체로. 입체로 존재하는데 이게 점으로 표현합니다. 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오비탈을 표현한 거예요. 이때 보세요. 여기 일단 점. 전밀도가 크면 확률이 어떻다? 높다는 거고요. 전밀도가 작으면 확률이 작다는 얘기니까 0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0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출제자들은
뭐를 시험에 내냐면 점 하나는 전자냐 아니냐 이거 물어봐요. 점 하나는 전자가 아니에요. 이거 뭐랑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템플스테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저기 천주교 재단 학교를 다니는 친구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 니네 다 인정하잖아요 또. 천주교예요 자네? 그러세요? 자네는 역시 저도 그래요. 그 템플스테이를 저는 이제 2번인가 갔거든요. 이 겨울에 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몇십 년째 가본 적 없는데 겨울에 가는 게 좋은 게 고즈넉하다 가는 거죠. 아침에 가보면 눈이 내리는 그 산사예요. 마당이 이렇게 누구도 발을 찍고 가지 않은 딱 봅니다. 근데 졸리잖아. 또 자요. 이게 딱 한번 들어간 거죠. 딱 깨보면 개발 자국이 살벌하게 막 그 아름다운 그 마당을 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발 자국을 딱 보면서 저 발쪽이 많이 찍힌 데서 강아지가 많이 놀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그 강아지 발자국을 보고 누구든 니들도 그래. 야 동네 강아지 와서 다 뛰었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지금 한 마리가 뛰어다닌 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나 흔적이라고. 알아서 전자가 무수히 움직이는데 좀 지난 곳은 전자가 많이 움직인 곳이 거기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이고 그렇다고 이 바깥쪽에 전자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보기 편하게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XY 축으로 있는데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냥 이 정도 안을 확률이 약 90% 정도 되는 거 알겠어요? 확률이 90% 정도 되는 거. 그럼 바깥쪽 여기도 몇 프로란 얘기예요? 10%의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시험에 이 점 하나가 전자다라는 거 잘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이 바깥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다라고 잘 나와요. 이 2개의 표현이에요. 알겠죠? 컴퓨터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린 거예요. 어떤 방정식을 토대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토대로. 알았지? 그 슈레딩거는 이 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냅니다. 첫 번째 값으로 주양대수를 넣거든요. 1, 2, 3, 4를 넣어요. 넣었더니 해가 그 다음 해가 나와요. 3개의 양대수를 찾아냅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양대수라고 붙이죠. 지금 그 포지셔닝을 정하는 거죠. 첫 번째 주 양자수라고 하는 게 나라라면 그 다음 나오는 양자수는 도시고 그 다음 나오는 양자수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양자수 그 다음 양자수 2개는 주어가 오비탈이에요. 알았어요? 오비탈이 무엇 이러는데 마지막은 전자예요. 주어가. 그걸 잘 보시라고. 알겠어? 그래야 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끔 여기를 막 오해하고 이상한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안 흔들려요. 아니 너희들은 대다수가 이쪽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정확하게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지 뭐. 그죠? 근데 배울 때 제대로 배우시라고. 오비탈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양자수. 이 양자의 숫자, 다시 말해서 어떤 값들을 규정을 지은 값을 말해요. 물론 양자라는 표현 마음에서 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센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무한의 값을 센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석기 시대에서 시장경제가 들어선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화폐 발견이에요. 알았습니까? 화폐가 나오면서 물건에 대한 값어치가 매겨지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 시장이 형성이 됐던 거죠.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무형의 물질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려면 양자가 정해져야 돼요. 양자가. 알았어? 우리는 양자가 뭐예요? 나이죠. 우리끼리는. 인간이 그토록 양자화 시키려고 노력했던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지? 이름이 좋아하고 저놈도 좋아하는데 어떤 놈이 따라할까? 이럴 때 80.1, 80.2 그럼 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날따라 외롭고 막 이런 건데 얘가 와서 깐족거려서 얘한테 넘어갔어. 봤더니 뻥하고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치? 아무것도 없고 성질 더럽고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런 걸 방지하려면 뭔가 양자화 시키면 좀 편하겠지. 그래서 맨날
천재들 영화에 보면 수학 그 박사가 나와서 맨날 사람을 방정식으로 나누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빛이라고 하는 와 따뜻해 아이고 오늘 빛이 강하네 이런 거를 양자화시키는 거죠. 에너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존재의 그 포지셔닝을 양자화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양자수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는 양자수가 누구냐? 뭡니다. 주양자수요. 우리가 n이라고 씁니다. 이 값을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어서 풉니다. 알았어요? 이 주양자수는 뭐를 의미하냐? 주어가 누구라고요? 오비탈입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인 오비탈에 얘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웠단 말이야. 1보다는 2가 높고 2보다는 3이 높다는 거 배웠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얘는 뭐다? 자연수다. 이걸 알고 있어요. 자연수다. 0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1, 2, 3, 4. 제일 작은 숫자가 1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정수를 갖고 따지거든요. 지금 계속. 근데 주양자수가 자연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이 주양자수 n은 1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n은 1. 이게 보호는 무슨 껍질이라고 했어요? K라고 했어요. 2. 얘는 L. 3. N. 4. 좀 비웃는 거죠. 그죠? 아, 나 몇 명 봤는데 지금. 아,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번에. 긴장해. 쓰는데 같이 KN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죠? 나는 좀. 지금 주양자수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말은 1껍질보다는 2껍질, 그러니까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핵으로부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나타나는데,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1에 있는 오비탈 함수가 있을 거고 2에 있는 오비탈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서로 공간을 공유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공간을 공유하진 않고요. 2에 있던 전자가 거기서 확률되는 걸 정의를 하려면 1에 있는 전자나 다른 껍질에 있는 전자는 확률을 거기 정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걔는 거기 있다 그러면 딴 것들은 없느냐? 아니요. 딴 곳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쪽에 확률이 90%다라고 100은 아닌 거예요. 어디든. 왜? 나머지 퍼센테이지에 맞게 다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포용력 있는 이론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반대를 했죠.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코에 붙이면 코 고리고 귀에 붙이면 귀 고리냐고 싸웠던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설명은 다 되는 거죠. 야, 이 핵과 가까운 곳에 여기에 있던 살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 있어. 아니 그럼 1에 있는 전자도 있을 수 있어. 야, 둘이 같이 있을 아니 확률적으로 이러면 말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얘가 있는 확률보다는 조금 높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양자수에 대한 표현은 그냥 에너지 껍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양자수가 뭐냐? 이제 해입니다. 해. 그래서 얘랑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숫자 1, 2, 3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으면 연관해서 보세요. 이게 방위 양자수라고 불리우는 L이라고 합니다. 얘를 부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불렀어요. 주부 이렇게. 알겠죠? 이 방위 양자수를 넣어가지고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이게 뜨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얘는요 0과 자연수로 나타내요. 뭘로 나타낸다고? 부양자수는 0과 자연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출발이 뭐란 얘기예요? 0입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호입니다. 일종의 기호. 다시 말해서 L이 0, 1, 2, 3, 4 이렇게 있다는 건 오비탈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얘가 S오비탈이에요. 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얘가 P오비탈이에요. 프린서플이라는 말 써요. 그 다음에 얘가 D오비탈,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얘가 파운멘탈. 쭉 나가요. 계속 나가요. 여기부터는 HIJK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대학 가면 여기까지 돼요. 대학 가. 알았어? 고등학교 때는 이 두 개만 배워요.
두 개만 배워요. 그래서 명시만 하고 얘들은 0, 1밖에 없다고 나중에 배워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잘 봐요. 오비탈이잖아요. 1 이거랑 관련이 깊어요. 1껍질에는 얘밖에 없어요. 0. 1껍질에는 오비탈이 하나 있다고요. 누구? 0. 2껍질에는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겠죠? 누구 있냐고요? 0, 1이 있다. 3껍질은요? 0, 1, 2가 있다. 이해 갔어요? 이해. 그럼 잘 봐요. 1껍질에 무슨 오비탈이 있다고요? S요. 2껍질에 무슨 오비탈이 있다고요? SP. 그럼 1에도 S가 있고 2에도 S가 있으면 우리가 못 찾잖아.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얘를 1에 있는 0을 1S라고 부르고 2에 있는 0을 2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어떤 오비탈, 아니 부양자수 어떤 숫자가 모든 주양자수에 들어있을까요? 0이요. 0은 어느 껍질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 껍질부터 나타나는 누구예요? 부양자수 1이에요. 이 P는 P오비탈은 이 껍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연관돼서 보셔야 돼요. 연관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위 양자수까지 봤어요, 여러분. 그죠? 세 번째. 자, 자기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의 표현은 뭐냐면 전자들은요 서로 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슈링 것 자체는. 왜? 여러분 핵주위에 전자가 움직인다는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원자학이나 물리학이 이전부터 전기학이 더 발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요. 전자가 움직이죠? 그럼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니까요.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원자 내에는 무조건 전류가 다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근데 이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일 거면 규칙성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전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될 것인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불확정성을 모르겠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넣어서 조건의 값을 넣어주니까 모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모양을. 그래서 아까 저 둥근 구 모양 있죠? 쟤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자기양자수는 누구의 해입니까? 얘의 해죠. 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명심하라고. 얘랑 관련이 있어요. 다시요. 주양자수 1에는 부양자수가 몇 개 있다고요? 1개 있어요. 2에는요? 2개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0에는 과연 자기양자수, 그래서 마그네틱 이렇게 0에는 자기양자수가 누가 존재하느냐? 이게 오비탈의 방향을 뜻해요. 방향을 뜻합니다. 그러면 L이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ML은 누구냐 봤더니 그냥 0이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성이 없다. 그럼 L이 2이면 1이면 이거 P오비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너희들 대입시 책 읽어 일반화학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마이너스 L, L은 정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이 1이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고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해가요? 자, 자기양자수의 이 오비탈 방향성은 홀수다 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홀수다. 1, 3 그 다음 뭐 뜬다 5 그 다음 7. 그럼 이게 뭐냐고요? 오비탈의 개수를 뜻해요. 이 방향이란 말이 오비탈 개수를 뜻한다. 개수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봐라. 오비탈 개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한다. 봐요. 얘는 요거 하나 있는 거야. 박스로 표현해. 니들한테 그림은 안 나옵니다. 박스로 나옵니다. S오비탈은 박스가 무조건 하나인 거예요. 1S든 2S든 3S든 박스가 하나인 거죠.
알겠어요? 그럼 퓨비탄 박스에 몇 개? 3개한테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왜? 에너지가 같다라고. 에너지가 같아. 하나를 px, 하나를 py, 하나를 pz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듀오비탄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dxy, dyx, yz, dzx,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 우와!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까지 배워요. 그려주고 싶지만, 쌤 그릴 수 있어요. 봤습니다. 안 그려. 너네들 머리에 용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려주겠죠. 얘들 고등학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누구의 해라고요? 누구 방정식이 해요? 슈레딩거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걸로는 전자를 규명하지 못한 거예요. 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래. 확률함수로 이렇게 전자들이 모양이 있고 어딘가 분포하면 알겠어. 근데 그 안에 전자가 어떻게 생긴 놈이 있어야만 이게 다 만족할까라고 고민 끝에 4번째로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합니다. 얘는 태생이 다른 애예요. 태생이. 그래서 마그네틱 S. 얘는 파울리라는 과학자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스핀자기 양자수는 주어가 전자입니다. 전자. 여러분들 한 장을 딱 넘겨봐요. 넘기지 말고 오른쪽 81쪽에. 맨 아래. 얘는 주어가 누구예요? 전자입니다. 전자의 운동 방향이에요. 결정되는 양자수다. 이렇게. 그럼 방향이 뭐 있는데요? 2개 있어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간단하죠? 시계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잡는다면 반시계는 이렇게 잡아요. 업이면 이 뭐라고요? 다운. 이해 갔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스핀자기 양자수는 전자의 운동모양 2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축을 우리가 잡는다면 이렇게 들면 반시계고 이렇게 들면 시계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자는 스스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표현이 왜 필요한 건가요? 전자가 내가 전자예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해가요?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기억나요?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곡선은 이게 전류 방향이에요. 원래 이게 FBI거든요. FBI. 알겠어요? FBI. 이러고 외우라고 해야 되는데. FBI인데 얘가 곡선을 이루게 되면 이게 전류가 바뀌어요. FIB로. 그러면 전류를 잡으면 엄지손가락하는 그 N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전자는 여기가 N극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는 전자는 여기가 N극이에요. 여기가. 둘이 상호 교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극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는 한 오비탈 속에 2개가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얘기가.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럼 들어보세요. 이 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그럼 이 안에는 몇 개 들어가죠? 여기는요. 이렇게 해서 전자를 채워요. 주기율을 쫙. 이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알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분석하는 것만 하고 그리는 거 안 나와요. 분석하는 것만 나오는데 그려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부가 설명한다면 요 방위 양자수에 대한 모습을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방위 양자수 뭐만 나온다고 시험에 뭐만 나온다고 그랬어? 영학 1만 나온다고 그랬잖아. 니들은. 맞아? 얘들아 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0, 1 이상은 안 나온다 얘들아. 그럼 0, 1 이 2개 이상사도 있지만 0, 1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볼 거야 너네가. 근데 0, 1 여기도 뭐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2개밖에 없어요. 얘들. 쟤들은 다 정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정수라고 해요. 이게 다른 놈이라는 거죠. 성질이. 얘는
슈레딩거 방정식 희지만 얘는 파울리에 버립니다. 반정수로 나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어가 다르다는 주어가 전자녀예요. 주어 자체가. 그 얘는 뭐 거의 확률함수 쪽이라면 입자성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저 0과 1을 한번 자세히 다뤄봅시다. 먼저 오비탈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오비탈의 종류. 자, 오비탈 종류, 그럼 누굴 따지는 거냐? 그러면 표론적으로 얘죠. 부양자수를 따지는 거죠. 이때 S 오비탈. 얘는 L이 얼마라고요? 0이에요. L이 0. 또 하나, 얘는 모든 주양자수에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게 다음 시간에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줘요. 알겠어요? 모든 주양자수의 SOB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떤 모습인가 봐봐요. 구형이에요, 구형. 이게 뜻이 뭐냐? 이게 없다고요. 이게 없어서 방향성을 정리한 게 자기양자수잖아요. 얘가 0이에요. 그냥 한 종류. 알았어요? 방향성이 없다. 뭐든 얘기라고? 0밖에. ML 값이 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쌤, ML 얘도 있는데요, 0? 그러니까 이 0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마이너스 1, 0, 1 중에 0이고 얘는 그냥 0인 거예요. 하나. 한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없다. 그림 그려볼까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내가 1S라고 할게요. 1S 이렇게 표현할게요. 됐어요? 무슨 뜻인가? 이 그림을 그리면 가로축을 핵으로부터 거리라고 잡고 세로축을 확률이라고 잡으면 붙진 않겠죠. 계속. 이거 핵과 가까울수록 지나다는 거죠. 확률이 높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뜻 자체가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다면 확률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어느 방향이든 이게 구형이에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근데 ES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ES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ES 알았어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커야 될까요? 그래도 저 빨갛게 저 선을 그었다. 저기 경계면을 경계면이 90 이건 아니에요. 경계면 안쪽이 90%죠. 1S도 마찬가지고 2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경계면 그림 봤듯이 이 안쪽이 90% 확률인 거야. 근데 그 90%가 모두 90이 아니라는 얘기죠. 흰색은 1S이기 때문에 얘는 핵으로부터 가까우면 이래요. 그러면 2S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1S라 했어요. 2S 그림은 세로축이 확률이고요. 여기 뭐 핵으로부터 거리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ES.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이런 확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확률이 0이 되는 곳이 하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ES는. 왜? 방정식에 넣어봤는데도 저 그래프가 그렇게 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자를 우리가 발견할 확률, 그러니까 전자를 연구할 방법은 파동밖에 없어요. 그것도 드 브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물질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다라고 그냥 외웠죠. 무증량하게. 러더퍼드 제자인 모질리라는 과학자가 엑스선을 쏴서 튀어나오는 팔을 갖고 알아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자를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랬더니 파는 상쇄간섭이 있어요. 파는 상쇄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같은 거 소음
소리를 줄이는 거 있죠. 아니면 증폭, 이게 간섭이거든요. 보강도 시킬 수 있고 뭐도 시킬 수 있어요. 상쇄도 시킬 수 있다지 얘들도 그래요. 근데 어렵잖아요. 지금 물리학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자. 안쪽에 흰색 공이 야구공인 거야. 핵으로부터 제일 먼저 있는 공이 야구공인 거야. 두 번째 공이 볼링공인 거야. 무게나 이런 거 따지 말고 크기만 봐. 볼링공인 거야. 세 번째 건 축구공인 거야. 조건이 뭐냐? 볼링공 두 번째 공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야구공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바닥 상태라고 해.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볼링공이 채워지는 거야. 그게 다 채워지면 이제 축구공이 채워지는 거야. 그 다음 농구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지. 그럼 이 노드라는 표현이 뭐냐? 야구공에는 노드가 없는 거야. 왜? 걔가 포함할 공이 없으니까. 근데 볼링공은 야구공을 포함했잖아. 노드가 몇 개 나오겠어? 하나 나온다는 거지 그냥. 야구공 경계면이 노드구나 이런 표현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볼링공은 야구공 하나를 포함했기 때문에 노드가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축구공은 노드가 두 개 나오겠지. 이런 뜻이야 그냥. 얘기인 뜻은. 0이 될 확률이 나오는 거. 그건 피오비탈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그게 탁탁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신기한 거지 그게. 그럼 이 표현은 뭐냐 이거는? ES 오비탈이라도 핵 가까운 데서 발견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 다만 얘보다 확률이 어떤 작다는 얘기야. 그럼 3에서도 여기 있어. 또 확률이 핵 가까운데 더 작다는 얘기지. 말장난이야. 말 그대로 진짜. 그럼 4에서도 가까이 있어. 그래서 100이라고 못하는 거야 그냥 90%. 그러니까 슈리딩 아저씨가 화가 나죠. 이 값들 요즘 값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인데 하나의 돌멩이 그 아저씨도 이런 내가 비록 돌멩이지만 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 이론이 다 포용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걸 깰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다음요. 피오비탈을 보여줄게. 자, 피오비탈은 우리는 구형이라는 말 쓴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별 무난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피오비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오비탈은 L은 1짜리예요. L은 1. 알겠어요? 얘가 ML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0. 한 종류. 근데 얘는 ML이 몇 개 있죠? 자기항저수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얘 이름이 뭐라고? PX라고. 얘를 PY. 얘를 PZ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근데 요거에 자세히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알았어? 이게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전자배치 해주면서 알려줄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알 수 있겠네. 잘 들어. L은 1은 주양에서 어디부터 나타나? 2부터 존재해. 그러니까 1에는 없다는 거지. 1에는 0밖에 없잖아. 2부터 0, 1, 1에 가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는 방향성이 있는데 무슨 모양이냐 그러면 아령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아령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 정말 잘못된 그림인데 이걸 안 바꾸네 계속.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아령 모양이 아닌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핵과 가까우면 어떤 오비탈이든 확률이 어떻다? 높습니다. 근데 그림 보세요. 아령 모양은 핵과 가까울수록 무슨 다이어트한 여자도 아니고 짤뚝하잖아.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X축을 그리죠. 얘가 PX 오비탈이야.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그럼 이렇게 그려. 잘 그렸죠? 항상 의심되면 확 쳐다보는구나. 봐요.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 뭐냐? 여기가 뽁 쪼개져요. 그리고 이거 뽁. 요 축으로만, X축으로만 이렇게 둥그란 애가 탁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핵과 가까울수록 두꺼운 거죠,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아령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있어요, 이제? PY가 있겠죠. Y축에 대해서. 그러면
Y축에서 대칭인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요거 이렇게 톡.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내려오고. 이런 모양이에요. Y축에 대해서 대칭. 다음에, Z축인 거 하나 있어요. 그린다면, 요렇고, 이 밑에 이제 나타나요. 근데 Z축을 뚫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Z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사과를 놓고 꼭 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아령 모양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살구? 뭐 이런 거? 그런 모양이라, 복숭아, 뭐 이런 모양이라 생각합시다. 가운데 놓고. 한 똑 쪼개진 거. 그러니까 해구에 가까울수록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률이 높으니까. 저렇게 보면, 이 그림 보면 애들이 다 대학교 가서 교수한테 욕먹어요. 나도 먹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박사님, 뭐라고 했어요? 애들과 똑바로 가르쳐. 교과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떡하라고. 차라리 SOB자를 반을 쪼개서 약간 이쁘게 그리래. 제가 그림 모양이, 이건 이쁘게 잘 그렸다고 하더라고. 인정받은 그림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얘들의 에너지는 어떠느냐? 에너지 상대값은 얘들이 다 같아요. 이거는요, 전자가 채워질 때 어디부터 채워져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1S부터 채워지고 2S 채워야 되는 거 맞는데, 2P, 오비탈이 3개잖아요? 3개 중에 어느 방을 먼저 채워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처음 들어갈 때는 항상 얘부터 들어가요. 업부터. 베타 규칙. 업부터 들어가는 거. 업부터. 업 들어가고 나서 다운을 채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이게 P, 오비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입니다. 먼저, 이게 누굴까요? M 플러스 L이 1 나오는 애는 1 더하기 0밖에 없어요. 맞죠? 그게 누굽니까? 얘가 하나예요. 알아두세요. 다시 2인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2 플러스 0밖에 없어요. 됐죠? 3인에는 누구 있을까요? 2P 3S가 있는 거예요. 맞죠? 2 더하기 1도 3이고 3 더하기 0도 3이잖아. 4는요? 3P 여러분들은 이 6개밖에 안 나온 것이죠. 왜? 20번 하시면밖에 낼 수 없으니까. 알았어? 이게 갇혀 지금. 됐지? 그 다음 봐요. 기본적으로 전자의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가 다 배웠잖아. 이렇게 쓰면 포지션을 정한 거야. 이게 전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 나왔어요. 이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방향성이 어떻고, 얘는 뭐라고? 업인지 다운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이 표시가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들이 전자배치를 다음 시간에 배우잖아? 배우고 나면 제가 이걸 쭉 불러주면 여러분들 찾아야 돼.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봐요. 여러분, 여기가 1이면 이건 반드시 뭐야 돼요? 0입니다. 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1이면 이건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얘는 자연수잖아요. 얘는 0과 자연수니까 1이면 0이어야 돼, 반드시. 근데 이걸 값을 정하잖아요. 0은 0밖에 없어요.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 0, 그럼 0이 떨어져야 돼, 무조건. 2, 0, 0 떨어져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빵은 빵을 불러요, 항상. L 값이 빵은 빵을 불러요, 무조건. 그럼 끝은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보면. 그래서 이 포지션을 정하면
오비탈 속에 어디에 전자를 손으로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니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그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정리를 이제 마지막 합시다. 무슨 정리를 하느냐? 잘 봅니다. 우리가 주양자수를 1, 2, 3, 4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부양자수가 존재하겠죠? 누구 존재하는 있어요? 0, 얘는 0, 1, 얘는 0. 얘는요?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이게 부양자수예요. 맞죠? 여기까지 됐죠? 이제 오비탈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0은 1S인 거예요. 맞아요?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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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하, 디오비타는 상권제부터 나타나는구나. 안 배웁니다. 우리는 안 배워요. 얘는요? 자, ML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거예요? ML을 해봐야죠. ML.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없다. 얘는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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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공, 볼링공, 축구공, 농구공. 이해가요? 지금 얘기가? 그럼 얘는요? R형형인데 이렇죠. 조금 더 큰 R형형인데 이거죠. 얘를 포함한 이런 거예요. 좀 더 큰 R형형인데 이런 거죠. 그래도 오비탈은 3개예요. 무조건. 덩치는 크더라고. 이게 몇 개일까요? 1, 3, 5겠죠.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소리. 얘는 2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큰 디오비탈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몇 개 있을까요? 7개가 있어요. 3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주양자수의 해는 얘니까 한 가지. 이건 0을 불러요. 2니까 2가지. P는 얘가 마이너스 1, 0, 1. 얘는 그냥 0이고요. 그 다음에 3은 3가지. 그럼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얘는 4니까 4가지. 얘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라고?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거기다가 너희들이 전자를 채우는 거예요.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자를.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이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비탈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박스의 숫자예요. 1껍질은 박스 몇 개예요? 1개입니다. 2껍질은 박스 몇 개인가 세봐요. 4개입니다. 3껍질 몇 개인가 봐봐요. 9개입니다. 그 다음에 16개입니다. 봤더니 이런 규칙이 성립하다는 거죠. 주양자수의 제곱은. 거기에 전자를 채우는 이 2개씩 들어가는데 오비탈 하나에 몇 개? 둘. 얘는 8, 얘는 18, 32. 총 전자수가 그 껍질에 들어가는 총 전자수가 이렇게 따르더라는 거죠. 2n 제곱. 저 2라는 숫자가 파울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얘를 한번 적어보자. 잘 봐. 얼마겠냐? 2죠. 1이죠. 이건 얼마예요? 0이죠. 이거니까 이 얼마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저 전자를 지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가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양자수의 4개의 종분만에 의하면 어디 오비탈 속에 존재하는 어떤 전자인가를 우리가 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알았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페이지 82쪽까지. 자, 그럼 82쪽의 마지막 무엇이냐, 이건. 바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비탈 에너지 그러면 주양자수를 따르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얘들이 이렇게 따라가요. 봐요.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래서 다전자 원자인 경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전자 원자라면 수소를 제외하라. 이거예요, 이거. 1S보다 높은 건 당연히 2S 맞죠? 근데 같은 이지만 2P가 높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 누구 나와요? 3S, 3P. 여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전자배치를 하다 보면 압니다. 4S가 떨어져요. 보세요. 3P, 3S, 여기 봐봐요. 오, 3S라고 썼는데 부끄럽네. 여기 4S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3P 다음에 3S를 거치고 내려와서 3D를 들어가요. 에너지 레벨을 보면. 다시 말해서 이 자리가 3D가 여기에 떨어져요. 물론 여기는 이제 4D 이렇게 나가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전자 몇 개 채워진다고요? 2개 채워지겠죠. 다 채워지면. 여기 몇 개 채워져요? 2개. 똑같잖아요. 여기 몇 개 채워져요? P부터. 6개. 지금 몇 번이에요, 총? 10개죠. 우리 20번까지 배운다 그랬잖아. 2, 6, 2, 몇 끝이에요. 주기율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자 20개를 채우는데, 2, 8하면 10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개를 채우고 8개를 더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주기에 원자가 2개 있고요. 헬륨까지. 2주기에 8개 있어요. 10번 내볼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왜 3주기는 18, 18번 알아보니 끝이지? 왜 갑자기 4주기로 넘어가지? 19번이?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를 따져봤더니, 자연계 원소들을 쭉 구해봤더니, 그렇게 주기표가 만들어진 건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놀라야 돼요, 지금쯤 되면. 이야, 이렇게. 전혀 안 놀래고 있어요. 학문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우면 그 수업 듣지 마세요. 진짜로 그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저분이 좋아요. 이런 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내용이 안 좋으면 못 앉아있어요. 사람이 더러워도 내용이 좋잖아요.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고 저게 지금 저렇게 되는 원리가 저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뭔가 흘러간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리 하는 건지, 볼펜은 자꾸 바닥에 떨어지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그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함정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된다면 요거 한번 볼래요? 수소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요? 하나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양자수의 의미가.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쭉 간다는 거야. 그럼 어떤 질문을 내느냐? 보어 전자 껍질 모형에서 이거를 현대 오비탈을 써서 얘기하는 거야. 잘 봐라. 얘들 모두 이거라고요, 그냥. 결국. 저거 썼다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죠. 함정으로 잘 나와요. 결국 얘는 델타 E 값이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놓는다면, n제곱분의 1로 놓는다면, 이 값은 36분의 5가 나오고, 656 나노미터고, 붉은색인 거예요, 그냥. 얘는 결론이.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페이지 83쪽 가봐요. 2번. 자, 그림은 어떤 오비탈의 전밀도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나오는 거, 기억. 반드시 나와요. 틀렸다는 거죠. 니은. 기억에서보다는 니은에서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핵으로도 원이니까. 디귿.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부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말한 말들이 쭉 나올 거야. 알았어? 84쪽에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들이 해야 될 거거든, 이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거 이제 그려볼 거야. 거기 85쪽에 있는 거. 알았어? 85쪽 그림도 다 하나씩 그려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서 암기를 몇 개 해야 돼. 시험 문제 그게 나오거든. 예를 들어 홀전자 수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그때는 오늘 배운 거 충분히 좀 확인하고 들어갑시다.